게임 자체는 그냥 단순한 공포게임인데 제작진의 후문이 죽을 만큼 무섭습니다. 제작진 중에서 죽은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현재 통원 치료 중인데 또 입원할지도 모르겠네요. 왜 아플까 의심되는 건 이 게임을 장난삼아 한 것뿐입니다. 무서운 사진, 심령사진 기담. 2002년에 발매한 플레이스테이션 원용 게임으로 상당히 마이너한 게임이죠.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영능력을 지닌 주인공 히오리가 되어 심령사진에 깃든 악령을 재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게임의 개발 스토리에는 저주가 걸렸나 싶은 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기획하던 시기 일본에는 심령사진을 주제로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인 케이모씨는 오호, 진짜 심령사진을 플레이어가 진짜로 재령하는 게임을 만들면 짭짤하게 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게임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심령사진? 그 당시에는 진짜 심령사진 구하기가 랜덤박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템이 딱 나오는 확률만큼 어려운 일이라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원이 진짜 심령사진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고 제안했지만 케이모씨는 아이템을 뽑으려고 이왕 현질했으면 그 아이템 뽑아야 하지 않겠나? 라는 진념으로 노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케이모씨는 스크류바를 먹을 때 스크류바를 전동 드릴에 끼워서만 먹는 독특한 신념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튼 케이모씨는 운 좋게 이런 심령사진으로 특집 방송을 만들던 곳에서 이건 좀 쓰기 어려운 사진이네? 라는 사진을 얻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아온 사진은 진짜 귀신이 있는 심령사진이면서 주인에게 양해를 받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30장 정도 모은 후 게임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의 심령사진을 재령하는 방법은 진짜 영매사에게 협력을 구해서 조언을 받아 진짜 게임 내에서 재령을 하는 구조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매사는 게임에 자신의 이름의 표기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합니다. 아마 영매사는 사기꾼이 아니라 쇼부를 잘 치는 타입이 아니었을까. 이 영매사가 알려준 재령 방법은 첫 번째 인을 맺고 두 번째 경을 읽고 세 번째 사진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레이어에게 이를 전부 직접 하도록 시키는 건 당시 기술력에선 무리였고 시켜도 안 할 사람 많기에 나루토 인 맺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던데 의외로. 그래서 제작진은 인의 경우 컨트롤러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을, 경은 녹음된 소리를 틀어주는 방식, 사진을 태우는 것은 화면에서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게임 개발이 들어갔죠. 진짜 사진 가지고 가짜 재료? 근데 이렇게 게임 제작에 들어가니 어렵게 구한 심령사진은 대부분 게임에 쓰기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원본 사진에선 사진 한 장에 귀신 한 명, 그리고 대부분 크기가 작았던 것, 게임상에선 한 장에 귀신 두세 명이 함께 나오고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 편이 더 자극적일 테니까요. 그래서 제작진은 그럼 사진을 가공해서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케이모씨는 귀신 자체는 수정하지 말고 그 상태로 옮겨라, 귀신 자체는 절대 위조하지 않을 것라는 느낌의 케이모씨의 똥꼬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이 아저씨 옥수수도 전동 드릴로? 아무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심령사진에서 귀신 사진을 수정한다는 영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에 심신이 지쳐가는 디자이너들도 나오고 피폐해진 삶에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디자이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게임의 알파 버전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조정하는 디버깅 작업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디버그 작업실에서 소리가 회사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마지막에는 듣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에 다른 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원이 씨바가 아니라 너무 큰 소리에 놀라 무슨 소리야, 디버그 작업실에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디버깅 작업을 하던 직원이 컨트롤을 쥐고 눈도 크게 뜬 채 이빨을 팍팍 긁으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쓰러질 만한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쉬고 있던 이 직원은 부엌칼로 자기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절단합니다. 이 직원은 손가락을 절단하고 그 다음날 잘 자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서 잠이 깨 아픈 곳을 보니 손가락이 없잖아 라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르려고 했던 건 기억하고 있지만 왜 자르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한국 남자였으면 군대 가기 싫었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회사에는 이런 심란 현상이 계속 일어나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는 사람, 이런 심란 현상에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그만둔 사람으로 부족한 일자리는 알바로 채우기도 했는데 이 알바도 쓰러져 이 알바 부모님이 회사에 항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동드릴을 사랑한 K모씨는 개발을 진행해서 어찌저찌 게임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괴이에 의해서 그만둔 이탈자가 많아서 최종적으로 스텝 롤에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크류바는 전동드릴, K모씨는 개발 도중에 몸 상태가 나빠져서 신경외과에 다니기 시작해 회사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쉬다가 몸이 괜찮아져 출근하겠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날 K모씨가 회사에 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K모씨에게 연락이 있던 이날 K모씨가 역의 화장실에서 목을 매다른 채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전동. 그리고 그 역은 K모씨의 집에서 회사에 가는 기차가 있는 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가는 기차의 역으로 역 근처에는 게임에 쓰였던 심령사진이 찍힌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소문은 인터넷상으로 확산되어 이 게임은 저주받은 게임이다 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참고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 게임에 대한 소문이라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